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9주차 10주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분산, 표준편차, 그리고 변동계수,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범위, 그다음에 사분의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분산이나 표준편차, 대표적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들 수가 있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혹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혹은 데이터로 나눠주는 것은 표본이냐 모집단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표본일 경우는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눠주고, 그리고 모집단인 경우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측 값이죠. 관측 값이 중복되는 경우, 관측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그 중복을 도수라고 하는데, 어, 값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편차 제곱에다가 그 도수, 그 값의 도수를 곱해서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값의 그 도수, 각각의 편차 제곱에다가 각각의 그 도수를 곱해준 다음에 그들의 합을 갖다가 어떻게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혹은 데이터 수로 나누어 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은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그룹에 흩어진 그룹 사이에 흩어진 정도를 비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 관측된 값들의 여러 그룹의 그 관측 값의 그 차이가 아주 큰 경우, 혹은 그 측정된 단위가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흩어진 정도를 비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표준 편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계수 혹은 변동계수라고 하죠. 그 변동계수를 가지고 합니다. 변동계수는 뭐예요? 평균에 차지하는 표준 편차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동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변동계수를 가지고 우리는 관측값의 차이가 크거나 단위가 다를 때 그 그룹 사이에 흩어진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자리에 흩어진 정도, 그 다음에 4분의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 했던 거, 이 공식, 분산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공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각 데이터와 평균 각과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그 평균이죠, 평균. 따라서 어떻게 평균을 내려면은 값에서 평균을 빼고 값에서 평균을 빼고 값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모집단인 경우. 그 다음에 표본인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본인 경우는 이와 같이 n-1로 해주면 됩니다. 편차 제곱의 합이죠.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고요. 만약에 값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편차 제곱에다가 그 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편차 제곱에다가 그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편차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F는 이건 도수예요, 도수.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n- 데이터 수 혹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수로. 그 다음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양의 제곱근이 표준편차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요게 분산이고요. 루트 쓰는 거, 루트 값이죠. 분산의. 이게 바로 표준편차가 됩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 이건 표분의 표준편차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분의 수를 구하는 4분의 수에서 어, 중의수, 중의값,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 의 4분의 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의수는 그대로 n 플러스 1이에요. 요 n은 데이터 수입니다. 데이터 수. 관측 값이죠. 관측 값의 수예요. 이거는 데이터 수. n은 데이터 수. 데이터 수.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짝수든 홀수든 똑같아요. 데이터 수.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소수점으로 이게 표시된다. 그러면 25점, 계산을 했을 때, 5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거는 25와 중간이죠. 26번째와 이 위치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위치를 26의 중간이니까 25.5는 중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바로 중의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를 우리가 먼저 구해요. 중의값을 구할 때는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면 25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리고 26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74다. 그러면 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2로 나눠주면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는 중앙값은 50%에 해당하는 순서죠. 순서에 해당하는 값이 중위수의 위치가 되니까 그거의 반은 25%죠. 50%의 반은 25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요 중위수의 위치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대괄호입니다. 이게 대괄호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는 중위수의 위치가 25.5번째니까 마찬가지로 25.5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대괄호는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보다 같거나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25예요. 버리면 돼요. 25가 됩니다. 25 더하기 1 하면 26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2로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아래 4분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의 4분의 수는 그러니까 아래 4분의 수의 위치가 되겠죠. 해서 위치가 나오면은 그 순서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의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가 50%에 해당하니까 중위수의 위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25.5 우리가 중위수의 위치는 25.5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5에다가 75%에 해당하는 순서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의 4분의 수니까 25% 더하면은 25%는 아래 4분의 수가 이게 25%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요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위에서 구한 요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요 Q1 그러면은 요거는 25가 되고 25 플러스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더해주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위 4분의 수에 해당하는 위치가 돼요. 그럼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 크기 순서로 데이터를 나열했는데 딱 그 순서에 20 위 4분의 수에 해당하는 위치 값이 나왔을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은 우리가 아래 4분의 수, 중위수, 의 4분의 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중위수의 위치, 그 다음에 요게 그냥 n 플러스 1이다. 2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4분위수는 중위수의 위치가 요 대괄호라는 거. 거기다 플러스 1에서 2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 4분위수는 75%니까 이게 25%, 요게 25잖아요. 25. 그 다음에 이게 50%니까 요게 25니까 요거 25. 요거는 중위수의 위치죠. 요거 대괄호입니다.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플러스 아래 4분수의 위치 더해주면 위 4분수의 위치가 나오죠. 그 위치를 구한 다음에 위치죠. 위치를 구한 다음에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크기 순서로 데이터를 나열하죠. 뭐 3, 7, 8, 뭐 10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로 이게 위치가 두 번째다. 그러면 하나 두 번째니까 요게 되겠죠. 아래 중위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가 이 위치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9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홉 번째 해당하는 값이 바로 아래 4분의 수가 위치가 되겠고 위 4분의 수가 만약에 12가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의 4분의 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요 Q 안에서 Q3이죠. Q3 의 4분의 수에서 아래 4분의 수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4분의 수에서 이거 딱 정확하게 25%씩 나눈 게 바로 뭐예요? 요게 중위수. 그 다음에 요게 25%점에 해당하는 게 아래 4분의 수. 그 다음에 75% 순서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위 4분의 수죠. 요 거리가 바로 4분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4분의 범위. 요거의 반이 뭐예요? 요게. 바로 4분의 편차라고 그랬습니다.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우리가 4분의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와 4분의 편차. 범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그 다음에 자료의 중심 위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통계량, 즉 그 자료의 대표값이죠.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범위, 4분의 편차 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흩어진 정도와 자료의 중심 위치를 구하는 통계량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평균, 중앙값, 중위수를 구해보고요.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4분의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성적을 갖다가 정리를 이 표와 같이 크기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12부터 시작해서 97까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2, 최대값은 97, 97에서 12를 뺀 12에서 97까지의 거리가 바로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FI는 도수입니다. 이거는 계급의 값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값과 도수를 곱해준 거예요. 이게 1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쫙 해서 곱한 거예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값에다가 그 도수를 중복되는 값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도수를 곱해서 더해서 총 도수는 몇 개예요? 30이에요. 30. 그럼 3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평균이. 그리고 요 편차 제곱 이죠. 값에서 평균을 빼준, 그리고 제곱해준 거죠. 거기다가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줘요. 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최소값은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았듯이 12고 최대값은 9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당연히 요 97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그 거리 85가 되겠죠. 85. 그다음에 최빈값은 관측 도수가 가장 큰 값, 많은 값. 관측 도수가 가장 많은 거는 요거네요. 요거 65. 그래서 관측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은 65. 최빈 값이 되겠죠. 최빈 값. 그래서 65가 최빈 값이고요. 그리고 뭐 n은 30이 되겠죠. 자, 그럼 n이 30일 때 짝수죠. 이때 우리가 4분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중의수 4분의 수, 즉 중의수, 아래 4분의 수, 의 4분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중의수,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값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위수, 정확하게 50% 점에 해당하는 값,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n이 30이니까 n 플러스 1, 그러니까 관측 도수 플러스 1에서 2로 나눠주면은 중위수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5가 되겠죠. 15.5가 위치가 15.5번째 값이 바로 중위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5번째와 16번째 위치가 16번째, 15, 15번째와 16번째 값의 평균이죠. 15번째 위치하는 값, 16번째 위치하는 값의 그 평균이 바로 중위수, 즉 중앙값이 됩니다. 자, 이처럼 중위수의 위치는 15번째와 16번째의 중간 15.5니까 15는 15번째는 60이 되겠고요. 60. 그리고 16번째는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15번째는 60과 16번째에 해당하는 62의 값의 평균 더해서 나눠주면은 바로 중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수는 얼마? 61이 되겠죠. 61. 중위수의 값은, 중앙값은 61이 됩니다. 그래서 61. 이렇게 60과 62 더해서.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 값은, 중위수의 위치에, 중위수가 정확하게 50%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아래 4분의 수는 50%의 반, 25%에 해당하는 점, 위치, 25%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중위수의 위치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는 중위수의 위치 요 대괄호예요. 대괄호 꼭 기억하세요. 대괄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요 소수자리를 버려요. 소수자리 가장 가까운 정수를 취합니다. 이 안에서 15.5에서 요 버리고 15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15 더하기 1에서 16이니까 나누면은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는 8이 되겠죠.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는 아래 4분의 수 중위수의 위치가 50이니까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 이게 바로 정확하게 50%에 해당하는 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되겠죠. 50%.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는 25%니까 의 4분의 수는 75%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이렇게 중위수의 위치에다가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죠. 대괄호 15.5 중위수의 위치는 15.5니까 그래서 대괄호를 쓰여서 15.5 해서 15.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는 아까 구한 것 8 해서 더하면 23번째 8번째와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래 4분의 수는 8번째 의 4분의 수는 23번째 23번째가 되겠죠. 위치를 일단 이와 같이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나열한 값에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8번째 해당합니다. 8번째는 여기까지가 7번째거든요. 7번째니까 그 다음이니까 7, 8, 9까지 되죠. 그러니까 8이니까 아래 4분의 수는
여덟 번째에 해당합니다. 여덟 번째. 위치가 여덟 번째고, 그 여덟 번째 값은 46. 그래서 아래 4분의 수 값은 46.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는 23번째, 24번째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17부터 시작해서 쫙 하면은 여기가 누적 도수를 하나 그려두면 사실 편한데 23번째 값은 뭐예요? 위치는 23번째. 그래서 23번째 값은 74. 따라서 위 4분의 수 값은 74.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 값은 46. 그 다음에 중위수는 15번째와 16번째 값의 평균 해서 60mm 되고요. 이렇게 다 구했죠.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에서 74에서 뭘 빼줘요? 아래 4분의 수 46. 요게 뭐예요? 4분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이게 4분의 범위. 4분의 범위의 반이 뭐라고? 4분의 편차. 요 해주면은 4분의 편차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요 값에서 도수 30으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4분의 수를 통해서 4분의 범위, 4분의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의수, 중의수, 아래 4분의 수, 위 4분의 수. 그래서 74 마이너스 46 해서 4분의 편차를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2로 나눠서. 네, 4분의 편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 값 74 마이너스 46 그래서 이걸 반으로 나눠준 게 4분의 편차라고 그랬습니다. 4분의 편차. 자, 그러면 분산 표준 편차 다시 한번 요 계산하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 그 흩어진 거리죠. 각각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평균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편차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겹치는 값이 없을 때는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요 겹치는 값이 중복되지 않을 때는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이게 표분이면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됐고요. 모집단이면 그냥 그 데이터수로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눠주면은 바로 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중복되는 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요 값과 요 도수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합을 데이터수 3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값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 편차죠. 하나의 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그게 편차라고 그랬어요. 편차의 제곱에다가 뭘 해줘요? 이와 같이 도수를 곱해줘요. 도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편차죠. 이거는 21에서 평균을 빼주고 21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편차를 제곱한 값에다가 요 제곱을 하죠. 그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쫙 이런 식으로 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줍니다. 편차 제곱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서 이와 같이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이게 편차 제곱이고 거기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줍니다. 요 도수를 곱해준 게 요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준 거예요. 도수 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니까 이 경우는 65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65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니 값이 이게 편차 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준 값이
이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쫙 더한 값이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 이건 표본이니까 앞에서 구한 11만 8,019.78 78이죠? 이와 같이 11만 8,019.78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거죠. 데이터수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값이 됩니다. 요 4069점 분산은 이렇게 나와요. 분산은. 그 다음에 요 분산을 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죠. 요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예, 표준 편차 63.79. 그러니까 요 분산에 2분의 1승 해주면은 양의 제곱근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표 2에서 앞에서 표 2에서 표본입니다. 성적 자료에, 이 표 2입니다. 이거 표 2인데, 평균, 중위수, 재빈값, 분산, 표준편차, 범위,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단히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평균을, 평균 범위 4분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70이니까 우리가 70 그대로 중위수는 70 플러스 1 n 플러스 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의치 대괄호 중위수의 의치에 플러스 1 나누기 2 하면 아래 4분의 수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위수의 의치 플러스 아래 3수의 의치 하면은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를 더해주면 위 4분의 수 구할 수 있겠죠.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대로 해서 값에다가 또 수를 곱해줘요. 평균을 구하려면 이게 관측 값이 있는데 값이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77이 8개고 83점이 16명이고 86점이 15명이고 이렇게 중복되니까 이같이 값에다가 그 중복되는 그 도수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평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편차 제곱이죠. 일단 편차 제곱을 쫙 구하세요. 평균을 구했으면은 이 값에서 뭘 빼줘요? 이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이 평균을 빼주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은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겁니다. 요 관측된 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평균을. 그 편차입니다. 편차에서 편차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편차 제곱에다가 요 편차 앞에서 구한 요 편차 제곱 값에다 뭘 곱해줘? 도수를 곱해줘요. 도수를. 그러면은 편차 제곱에다가 요 도수를 첫 번째 구할 수 있겠죠.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쫙 계산해서 편차 제곱 마지막 값에서 편차 제곱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그 합을 구한 다음에 표본이니까 70-1로 나눠주면 분산. 그 다음에 그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루트 값을 구하면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일단. 자, 이 문제 풀이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범의, 그 다음에 중의수의 위치 구하시고,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구하시고, 위 4분의 수의 위치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하면은 이 순서대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낸 다음에 범위와 4분의 편차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도록 하세요. 풀이를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고, 여러분. 바로 보시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를.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요 값이. 요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준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값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에다가 도수 곱해서 더한 다음에 70으로 나누면 평균이 81.73이 나와요. 그러면은 평균을 구했으니까 편차를 구하면 되겠죠. 51 마이너스 81. 평균 73 해서 제곱을 해준 값이에요. 이게. 제곱. 자, 편차 제곱이죠. 이게 편차 제곱한 값에다가 뭘 곱해줘? 도수는 하나니까 그냥 하나 곱해주면 1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57에서 평균 81.73을 뺀 값이 요게 되겠죠. 요게 이거는 곱한 거. 요게 되겠죠. 57에서 81.73을 뺀 값이 요게 되겠죠. 이거의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준 거 2.3. 자, 그러면은 83점 해볼게요. 83에서 평균 81.73을 뺀 편차 뺀 다음에 제곱한 값이 600.3이에요. 자, 600.3에다가 도수 16을 곱해준 값이 뭐예요? 편차 요게 되겠죠. 요게 요같이. 자, 이런 식으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70이니까 표본이 요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값을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전부 다 더한 값이 요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값을 70-1로 나눠주면은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값을 구하면은 분산,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최소값 순서대로 우리가 찾아내면은 아까 그 점수에서 표에서 보시면은 최소값은 51점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99점입니다. 범위는 99-51 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70이니까 중위수 70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최빈 값은 도수가 가장 많은 게 요 83이 되겠네요. 83 83이고요. 최소값, 최대값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n이 70이니까 중위수의 위치는 70 플러스 1에서 35.5. 자, 35.5죠. 중위수의 위치는 35.5니까 35번째와 36번째의 값의 평균이 되겠죠. 35번째와 36번째 값의 평균.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 35.5 대괄호니까 35 플러스 1 그래서 2로 나눠주면 36 나누기 2 하면 18번째가 되네요. 18번째. 그 다음에 의 4분위수는 중위수의 위치 35.5 플러스 아래 4분위수의 위치 18이니까 18 나왔잖아요. 18 더하면은 53번째가 의 4분위수가 되겠네. 53번째.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 표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그 값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 4분의 1수의 위치는 18번째니까 12니까 여기서 13부터 시작하죠. 13부터. 13부터 22까지니까 이 안에 들어있네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값이 79. 아래 4분의 1수는 7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위수는 35번째 값과 36번째, 35번째와 36번째 값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35, 그러니까 여기가 35부터 시작하죠. 35, 36, 37에서 50까지니까 35와 36은 83이니까 그대로 그냥 중위수의 위치는 83이 되겠네요. 중위수의 값은 83. 그 다음에 의 4분의 1수는 53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50이 여기고 여기는 51부터 시작이죠. 51, 52, 53, 53이니까 86. 의 4분의 1수의 값은 86. 그래서 86에서 79를 빼면 그게 뭐예요? 4분의 범위가 되고 그리고 그거의 반은 4분의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범위 4분의 편차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래 4분의 수 79, 의 4분의 수 86, 그 다음에 중위수의 위치, 중위수의 값 83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86에서 79를 빼서 4분의 범위가 되겠고, 이게 4분의 범위예요, 이게. 4분의 범위의 반이니까 2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7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일단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답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앞에 문제 1도 그렇지만 2도 그렇고 엑셀로 사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소수 아래 값들이 전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수 아래 한 자리라던가 이렇게 한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하면은 약간 값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면 되니까 그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5분 드릴게요. 5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5분 지났습니다. 5분 참 빠르네요.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죠? 값이 있어요. 계급 값이 14.5부터 시작해서 74.5까지 있고요. 요 값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은 중복되는 값이니까 값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요 값 xi는 값이니까 요 값 곱하기 도수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마찬가지로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6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거예요. 60.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죠. 분산은 뭐라고? 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값들의 거리 차이, 그 편차죠, 편차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 흩어진 정도죠, 흩어진 정도.
해서 일단 편차를 구하세요. 편차 14.5 14.5의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도수를. 그래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부 다 편차를 전부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도수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편차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편차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 4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전부 다 쫙 더하세요. 더한 값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은 표본이면은 이게 표본이니까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60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죠. 자, 분산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답을. 자,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이 47.8이 나옵니다. 47.8. 그러면 14.5에서 47.8을 빼주면 마이너스 33.3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편차를 14.5에서 47.8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밑에도 마찬가지 24.5에서 평균 40.8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고요. 쫙쫙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70 값에서 x i번째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14.5에서 평균 40.8을 빼주면은 26.7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제곱해준 값이 제곱한 다음에 이 값에다가 제곱을 해준 다음에 이 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도수를 곱해준 값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제곱한 다음에 도수 3 곱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6.7 제곱 곱하기 4 도수 곱해준 거죠. 4 여기에다 요거 제곱한 다음에 요 4 도수를 곱해준 값이 이 값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9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59로. 그러면은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와요. 값이 맞나요? 계산한 값들이? 엑셀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올림을 이게 소수 아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해서 계산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게 지금 사실 엑셀로 계산한 거라서 안 보여서 그렇지 아래가 소수 아래가 그래서 전체를 전부 다 계산한 것과 소수 아래 한 자리까지만 소수 아래 두 자리를 반올림해서 계산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산 표준 편차는 이 편차 제곱의 합을 편차 제곱에다가 이 도수를 곱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을 뭘로 나누죠? 표본이면은 데이터수 마이너스 1 여기서는 60이니까 60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모집단이다 그러면은 요 합을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값들을 더한 요 합에서 합을 n으로 나눠주면 모집단인 경우요. 그 다음에 n-1로 나눠주면은 표본 분산인 경우입니다. 해서 이렇게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편차가 됩니다.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요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엑셀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하나 문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앞에서 우리가 그 관측된 값들 두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그 두 그룹에서 관측된 값들의 값 차이가 별로 없으면 흩어진 정도를 그냥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 값들을 보시면은 신생아의 체중과 그 아버지의 체중은 아주 다릅니다. 달라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변동계수라고 했어요. 변동계수. 변동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평균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는 3.2, 아버지는 3.9고요. 그러면은 값에서 분산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이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여기는 중복된 값이 없으니까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표본인 경우. 표본인 경우. 자, 이와 같이 정리한 표를 한번 보세요. 편차가 이렇게 평균을 빼준 그 편차입니다. 편차를 쫙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주죠. 편차 제곱을 해. 중복된 값이 있다면 편차 제곱에다가 그 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중복된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해서 합을 구하면 1.6이 나와요. 아버지 그룹이죠. 이거는 값에서 첫 번째 몸무게 마이너스 평균. 두 번째 아버지의 몸무게 마이너스 평균. 편차예요. 편차.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주고요. 편차를 구한다면 편차 제곱해주고 편차 제곱. 네, 편차 제곱해서 이 편차 제곱의 합이 138.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은 어, 100, 분산은 신생아는 0.714, 그 다음에 아버지 그룹은 15.411. 네, 표준 편차로 보면은 아버지 그룹이 더 흩어진 정도가 큰 걸로 나와요. 하지만 관측된 신생아 그룹의 관측된 몸무게, 아버지 그룹의 관측된 몸무게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런 경우는 흩어진 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요. 변동계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서 변동계수를 구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변동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흩어진 정도가 아버지 그룹이 큰 것이 아니라 신생아 그룹이 흩어진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 표본입니다. 해서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시면은 분산과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분산. 그 다음에 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을 루트를 구한 값이죠. 분산을 의 값을 루트를 쓰여서 구하면은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네,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이와 같이 변동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계수. 과제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낸 건데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5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통계량으로서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변동 계수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봤고요. 그리고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는 4분의 범위의 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위수,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1수, 위 4분의 1수,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로 나열하는 값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 4분의 수에서 아래 4분의 수까지의 거리, 위 4분의 수에서 아래 4분의 수를 빼준 그것이 바로 4분의 범위, 4분의 범위의 반, 4분의 범위를 나눠주면은 2로 나누면은 4분의 편차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과제를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